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지금 죽지 못해 살고 있죠. 설마 저렇게까지는 하겠어? 2012년 이후에 진보당을 둘러싼 모든 상황은 항상 최악으로만 갔어요. 박근혜 정권 하에서 우리가 정당 활동하는 거는 쉽지 않다. 무협지를 좀 그전에 썼다는 얘기도 있고. 예, 이정희, 심상정, 유시민. 예. 이 세 사람을 이제 등장인물로 해서 유시민 선배는 이제 백년서생. 본인이 별로 좋아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이정희 전 의원이죠. 대표. 심상정 의원은 뭐라고 표현하죠? 통합진보당 관악을 지역구 국회의원에서 하루아침에 이제 신분이 바뀌었죠. 전직 의원으로 바뀐 시사가 됐죠. 이상규 전 의원 모시고 현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상규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지금 죽지 못해 살고 있죠. 안녕하십니까라고 제가 물어보질 못하겠네요. 별로 안녕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라디오 인터뷰를 할 때도 그 이제 아나운서가 안녕하세요라고 저한테 물으면 저는 그 답변을 늘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죠, 지금. 안녕하지 않죠.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요즘 일과를 좀 설명해 주시죠. 주요 일과는 아침에 등산 갔다가 그 동네 헬스장 가서 예. 샤워하고 그리고 뭐 한 점심때쯤이면 이제 동네 쭉 한번 돌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최근에 주민들이 연락이 계속 와요. 예. 만나자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하고 이제 저녁에는 식사하면서 술도 한 잔씩 하고 예, 그렇게 지냅니다. 그 지역구 주민들의 대체로 뭐 반응이랄까요? 얘기는 좀 어떤 내용이 많습니까? 그 헌재 판결 난 후에 신림역 뭐 등등에서 계속 아침 출근 인사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대고서 이제 막 욕을 하시거나 그러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분들도 아마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저한테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헌재 결정이 잘못됐다. 권한이 없는 결정이었다. 법률적 근거가 없다. 소수 의견이 맞다. 4월 보궐선거에 다시 나와서 꼭 명예회복하셔라. 밀어주겠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8대1이었는데 민심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거기에 고시촌이 있으니까 젊은 분들이 좀 많으시고. 그 이제 이 법 공부했던 분들은 네. 거의 이구동성으로 네.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 참 이상하네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법률가들인데. 법률가라고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출신이 자기들이 쓴 판결문도 자기들이 잘 모르던데. 제가 어떤 대목은 좀 이렇게 문학 청년 같은 대목도 좀 들어있더라고요. 예, 예. 지금 국회 사무실은 다 정리를 하셨을 테고요. 예, 일주일 만에 다 정리를 예. 했죠. 지역협의회라고 하나요? 그 지역구 사무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역구 사무실을 저는 현재는 그냥 두고는 있는데 두고 있고요. 그 사무실을 이제 회계 처리상 네. 이제 정치 자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네. 제 이제 개인 돈으로 이제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4월 보궐선거에 출마할 건지 말 건지를 아직 결정을 못해서 예. 출마를 하게 되면 이제 거기를 그냥 이제 선거 사무실로 써야 되는 거여서 의견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바로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4월 29일 재보궐선거에 출마 여부를 왜 아직 결정 못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출마를 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정당은 유연 정당이다 이거예요. 의원들도 유연 활동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직을 박탈해야 된다. 근데 저희는 아무런 죄를 지은 게 없어요. 예. 법적으로 저희들은 아무런 이 범죄 사실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4월 선거에 저희는 출마를 할 수가 출마할 있게 수 돼 있어요. 있죠. 피선거권에 전혀 제약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연 정당이고 유연 활동을 하는 의원인데 피선거권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예. 이거 코미디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런 코미디를 있는 그대로 부당함을 보여주기 알리기 위해서 출마를 해야 출마할 수 된다라고 있다. 네. 하는 이제 이게 이제 한쪽에 강하게 있고요. 네. 또 다른 쪽에는 그 세 곳에서 하는 선거를 전부 다 한 군데도 그 여당한테 넘겨줄 수는 없다. 야권이 반드시 이겨야 된다. 예. 네. 근데 이제 현재 새정치연합이 잘해주면 좋겠는데 뭐 내부에서도 새정치연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야성을 잃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근데 그렇다고 이제 이거를 이제 박근혜 정권을 도와줄 수는 없는 거니까. 야권 분열로 예. 여당이 당선되도록 하는 것은 또 볼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어떤 걸 취할 거냐. 네. 이제 이 고민이 클 수밖에 없죠. 마지막 순간에 결정하시겠네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후보 등록 시점이라고 해서. 예. 지금 다른 의원들의 그 정치 활동에 대한 거치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의논들을 하십니까? 이런 얘기들을? 결론에 이르기를 정도까지 얘기하지는 못했고요.
이제 헌재 판결 나오고 난 후에 이제 수시로 만났으니까 네. 그 과정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가 이제 좀 가볍게 오고 가고는 했는데 오병윤 전 의원은 이번 헌재 판결에 상관없이 앞으로는 정치 일선에 나서기보다는 후진들을 돕겠다. 예. 후진 양성에 힘을 쓰겠다. 워낙 그런 의견이 좀 강하셨던 분이고. 저도 만나봤는데요. 예. 출마 안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광주에 가서 예. 광주에 있는 분들 의견을 쭉 들어봤는데 글쎄요. 네. 예, 광주에 있는 분들도 아니 무슨 선거 출마를 하냐 이 선거는 아예 잘못된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 보이콧을 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의견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 성남 중원의 김미 의원은 어떻습니까? 근데 김미 의원은 아직 특별한 결정을 역시 하진 않았고요. 예. 지역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헌재 판결과 이후 과정에 대한 그런 이제 뭐 보고랄지 그런 이런 거는 나름대로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정치연합에서는 지금 통합진보당 그러니까 이제 없어졌으니까 예. 옛 통합진보당 분들이 뭐 무소속으로 나오거나 네. 이렇게 하더라도 선거 연대나 이런 거는 하지 않겠다고 그러더군요. 할 수가 없죠. 예. 예, 그러니까 선거 연대를 할 수 있었으면 벌써 했죠. 그리고 종북 프레임은 아예 생기지도 않았겠죠. 이정희 전 의원이죠. 대표. 이정희 대표. 하셨고. 네. 이정희 대표는 지금 어떻습니까? 어떻게 지내세요? 심신이 다 아주 이 피곤이 이게 아주 누적된 상태거든요, 지금. 작년 지방선거도 저희가 과연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치렀고, 긴장의 연속을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은 상태고요. 그래서 뭐 다른 활동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군요. 일단 몸을 좀 추스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해산된 정당, 통합진보당 사람들의 근황 같은 게 좀 궁금한데요. 같이 일하던 보좌관, 비서관들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십니까? 뭐 다 똑같이 이제 저하고 마찬가지로 졸지에 실직자가 예. 돼서 실업수당 받으셔야 되겠네요. 실업수당 이제 신청하러 뭐 가기도 하고요. 몇 명은 자기 원래 있었던 이제 그 활동 지역으로 이제 가기도 하고, 몇몇은 4월 출마 여부가 아직 남아 있으니 예. 저를 돕겠다. 뭐 이제 그렇게 남아 있는 친구도 있고. 김재현 비례대표 의원은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지난번에 그 비정규직 선보일배 오체투지 오체투지. 네, 거기 예. 현장 활동. 현장 계속, 사회활동 예. 계속 하시고요. 예. 이석기 전 의원은 지금 아직 그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지금 앞두고 대법원 있죠? 선고 예. 날짜 아직 안 잡혔죠? 아직 안 잡혔습니다. 근데 이제 1월 말 2월 초 이렇게 예상들 하고 있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근데 이제 헌재 판결도 법리대로 하면 아니 내란 음모가 무죄고 그다음에 아로의 실체가 없는데 헌재는 그걸 전부 다 뒤집어 버렸잖아요. 자기들 스스로가. 예. 내란 음모도 있고 아로도 있다고 하고서 판결 내려버린 거 아닙니까? 2012년 이후에 진보당을 둘러싼 모든 상황은 항상 최악으로만 갔어요. 예. 설마 저렇게까지 하겠어? 라고 했던 것까지 상상을 항상 깨는 쪽으로 그렇죠. 예, 그렇게 최악부로 계속 갔군요. 예, 그렇게 왔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서도 뭐 법리대로 하면 그 원심 확정을 2심 해줘야 되지만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지만 결과는 예측할 수 그 유죄 없죠. 취지로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도 있다고 보시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헌재 이번 결정에 대해서 예. 또다시 그걸 근거로 해서 상고 이후 보충서를 이렇게 제출했죠. 했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예. 이제 헌재의 결정이 2심에서는 무죄가 난 어떤 내란 뭐 혐의라든가 이제 아로 실체 부분에 대해서 또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그럴 수도 있죠. 없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볼 때 이런 겁니다. 이제 예를 들면 김영환 씨 같은 경우. 예. 김영환 씨가 북한에서 돈 받았으면 김영환 씨를 처벌해야죠. 왜 김미 이상규를 건드립니까? 돈 받은 자로 그러니까 북한하고 그분이 연계된 이제 거 전향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북한하고 연계된 건 김영환이지 네. 김미 이상규가 아닌데. 아, 이상규는 돈 받으셨어요? 그러면? 아니요, 전 돈을 참 저 구경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일관되게 지금 부인해 오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그걸 헌법재판소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결정문에 안 들어있죠. 전혀 없습니다. 네. 예. 언급을 안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거론을 안 한 거죠.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걸 건너 안 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도 알고 있거든요. 예. 그게 캥기는 사실이라고. 그걸 하는 거를. 근거로 예. 위원정당이라고 할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제가 돈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국회에 나간다 안 나간다를 빼고는 뭐 지금 똑같이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그 거의- 시간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뭐 무협지를 좀 그 전에 썼다는 얘기도 있고. 예, 무협지를 통합진보당을 결성하는 과정, 결성 이후에 깨져나가는 이 과정에 대해서 당시 이제 공동 대표였던 이정희, 심상정, 유시민 예. 이 세 사람을 이제 등장인물로 해서 뭐 장풍 이런 것도 나오나 보죠. 그럼요, 장풍 나오고 이제 그 무협 용어가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럼 실명을 씁니까? 유시민, 뭐 심상정, 제가 이제 유시민 선배는 이제 백면서생 백면서생. 그렇게 이제 묘사를 했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갖고 예. 이제 진짜 무협 장면하고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본인이 별로 좋아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심상정 의원은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궁금하네요. 제가
붙인 이름이 있는데 주변에서 다들 그거 너무 세다 그래갖고 네. 예, 그거 좀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아직은 다음 공개를 기회에 안 하겠습니다. 공개하시고요. 예. 의원직 상실하고 수입이 다 없어졌을 텐데 네.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해결을 하시나요? 지금 당장 큰일 났죠. 뭐 보험 내던 거 노동운동했던 선배가 돌아가시고 그 선배 이제 형수가 하는 거에서 이제 그런 거는 제가 보험을 들어놨단 말이에요. 네. 그거 지금 다 중단시켰고 애 이제 유치원을 다니는데 네. 이게 이제 무상보육이어도 좋은 유치원은 월 100만 원씩 들어가고요. 네. 좀 이제 그냥 보통 유치원 같은 경우는 뭐 한 3, 40만 원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도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치원도 지금 바꿔야 되는 상황이고요. 누구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밥도 먹고 해야 될 텐데 그런 돈은 워낙 재산도 없었는데 이 의원제까지 박탈되니까 좀 안 돼 보이나 봐요. 네. 주민들 만나면 주민들을 뭐 아주 지금은 아주 밥 잘 사주십니다. 밥 사줬어요. 그러시군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마침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갤럽 조사에서 일주일 전에 비해 5%포인트가 떨어진 35%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낮아졌을까요? 신년 기자회견 때문입니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을 교체하고 장관들의 대면 보고를 받으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대통령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집권 여당 대표를 문건 유출에 배후로 몰아붙인 사태도 아마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달려 있습니다. 국민들의 인적 쇄신 요구를 거부하고 고집을 꺾지 않으면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것입니다. 콘크리트에 비유되었던 60대 이상과 대구 경북의 지지율도 이미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고집을 꺾고 국민들의 인적 쇄신 요구를 받아들이면 그 순간 지지율은 올라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야 국정 동력이 회복되고 경제 살리기에 매진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싸워서 이기려 들면 안 된다는 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런 부분도 궁금증이 있어요. 이제 정당 재산, 예. 국고 귀납을 예.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언론에 보면은 시비들이 있던 것 같은데 뭐 예. 정확한 진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 그 절차는 안 끝났죠. 2월 말까지 청산하게 돼 있죠. 예. 근데 이제 2월 중순, 2월 거의 19일까지. 끝나간 거나 마찬가지고요. 네. 당도 회계 정리를 다 하고 남은 재산은 국고로 이제 반납을 하는 거고 의원들 재산도 다 회계 정리하고 남은 재산은 또 국고 반납하는 거고요. 정당법에 의해서 이제 정책연구원을 반드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건 독립법인인데 그렇죠. 거기도 이제 같은 절차를 밟아 나가는데 그렇군요.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가 이 정책연구원 쪽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청산 절차를 그 기업처럼 똑같이 해서 청산 법인을 설립하고 뭐 이런 걸 다 또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오래 걸릴 거는 같습니다. 근데 이제 회계는 다 끝났죠. 통합진보당 10만 당원입니까? 예. 일반 당원들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상처랄까 당혹감 이것도 클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당원들은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참 별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당 사태 일어난 후에 또는 뭐 이석기 의원이 체포된다거나 정당 해산 청구 이후에 그 당 가입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이건 너무 부당하다 말이 안 된다. 내가 또 돕겠다. 내가 가입하겠다. 그리고 이제 관악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 성향의 분들인데 새누리당을 탈당하시고 저를 돕겠다고 입당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랬어요. 네. 예, 근데 저는 이제 하여튼 만류를 했는데 꼭 입당해서 저를 도와주실 필요는 없고 이 새누리당에서 탈당만 하셔도 됩니다. 뭐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참 근데 굉장히 독특한 경우죠. 근데 이분들이 지금 뭐 관악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에 한 몇만 명이 계시는데 보수단체에서 전체 당원을 전부 다 보안법 위반으로 고소고발을 했잖아요. 네네. 당원들은 그 생각 다들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언제든지 수사 대상에 올라갈 수 있다. 위축된 그런 아니 이제 그게 아니라 당당하게 하겠다. 예.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다 감내하겠다. 그렇고 연말에 이제 보통 그 송년회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헌재 판결 전에 송년회를 한 것도 있고 헌재 판결 이후에 잡혀 있는 곳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이제 송년 모임은 하는데 헌재 판결 이후에 송년 모임을 했던 곳은 역대 그 지역위원회에 제일 많이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오히려 이제 예, 이거는 단합 예, 또 그게 결속력이 이제 더 강화되는 많이 건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분위기는- 걱정도 더 많이 하고 분위기는 알겠는데요. 검찰에서 그렇게 헌법재판소의 결정만을 근거로 예. 무슨 수사를 하거나 입건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이제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예. 검사들이 그걸 모를 정도로 바보는 예. 아니니까요. 예. 이런 측면을 좀 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모처럼 여기 돌직구 나오셨으니까요. 지금 이제 정당이 해산된 마당에 뭐 다 의미 없는 얘기가 예. 돼버렸습니다만 그동안 통합진보당 안에서 좀
경기 동부연합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이석기 의원 중심으로 예. 너무 좀 이렇게 세게 나가는데 예. 당 안에 다른 의원들이 좀 제동을 걸거나 예. 좀 내부에서 좀 토론을 활발하게 해서 오히려 드러내주는 예.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 예.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고요. 네. 하여튼 뭐 저는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서 이제 그때도 왜 그 한반도 긴장 이 고조되고 막 이제 그런 때가 뭐 있었죠. 비행기 뜨고 막 서로 간에 막 그랬을 때 그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미 군사 당국뿐만 아니라 남과 북, 특히 북 군사 당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고 메시지를 그렇죠. 보내야 네. 된다. 네. 저는 이제 이런 주장을 쭉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거 잘못하면 마치 우리가 남북 대결을 부추기는 것처럼 우리마저도 북을 비판하면 이제 그런 의견도 당연히 있죠. 당내에서 채택이 안 됐습니까? 아니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제 주장이 채택이 된 거죠. 채택이 된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이정희 대표께서 이제 그 당시 발언이 이제 그렇게 나온 겁니까? 그 이렇게 북 미사일 실험 이런 거 자제해야 된다. 네. 이제 내부에서는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이석기 전 의원이 이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정희 당시 대표를 예. 굉장히 이제 비판했던 그런 게 보도되고 그랬었죠. 굉장히 비판한 건 아니고 이제 한 대목 얘기를 했는데 네. 예. 이석기 의원은 이제 이 성격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돌아가거나 그러질 않고 그냥 찔러 들어갑니다. 성격 자체가 좀 그래요. 아무튼 그런 예. 논쟁을 좀 더 활발하게 예. 벌였으면 예.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은 좀 있어요. 예,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로 제가 이제 많이 튀어가지고 제가 당원들 사이에서 많이 논란이 됐죠. 네. 많이 브레이크를 걸었었죠, 이 정의전 의원께서. 오병이원 전 의원한테도 제가 그런 아쉬움을 예.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하다고 이렇게 또 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는 북핵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북의 권력 체계에 대해서도 이거는 이 문제점이 있다. 북인권에 대해서도 보편적 인권의 시각에서 우리가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제 쭉 해왔기 때문에 네. 이런 게 이제 어느 매체에서든지 어떤 인터뷰에서든지 나오면 이제 한동안은 이제 그러면 이제 뭐 당원들 사이에서 이상규가 그럴 수가 있냐. 저게 네, 네. 의원이 되더니 뭐 저러냐 막 그런 이제 이야기도 있는데 네. 저는 뭐 그러니까 본인 우리는 소신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얘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저는 네. 그렇게 생각. 아무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통합진보당 전체를 종북정당이다 해서 예. 이제 해산시켜 버렸죠. 이제 예. 아무 의미가 지금은 없게 없어져 버린 된 거죠. 거죠. 근데 그럼 당원들과 관련해서요. 지금 10만 당원들이 지금 당적이 없어졌잖아요. 하루아침에. 예. 그분들이 그러면은 대체로 이제 진보 정당의 이제 그 관심을 활동을 가지고 해요. 애정을 가지고 예. 오신 분들인데 이제 예. 어떤 입당이라든가 아니면 예. 또 진보 정당 재편 진보정당 예. 재건 이런 예. 데 관해서 그분들은 굉장히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 관심이 기류가 많죠. 어떻습니까 지금? 그분들이 어떤 안을 특별히 내기보다는 뭐가 되든지 간에 다시 당 활동을 하게 된다면 자기들은 기꺼이 하겠다라고 네. 하는 이제 기본적인 생각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당 활동을 할 수가 없고 제가 보기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좀 이렇게 하더라도 유사정당, 대체정당 이런 걸 걸고 또 저는 뭐, 탄압이 더 논란이 벌어지겠죠. 계속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권 하에서 우리가 정당 활동하는 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그러면 그냥 시민단체 활동을 한다거나 다른 활동을 뭐 학술이나 연구단체라거나 뭐 다른 형태로 우리가 활동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지금 예. 통합진보당 의원이었던 분들 말고요. 네. 다른 평당원 중에서도 이 기회에 차라리 예. 새로 당 강령, 예. 당원 단계를 만들어서 진보 정당을 좀 새로 만들고 예.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당 재건을 지금 바로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주민들과 함께 뭐 다양한 활동을 오히려 펼쳐나가는 것이 차라리 나은 거 아니냐. 개별적으로 이건 이제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고 뭐 같이 모여서 할 수도 있고 뭐 같이 뭐 새로운 시민단체를 만들 수도 있나요? 그렇죠. 시민단체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YS가 했던 뭐 민주산악회 같은 산악회. 같은 네. 뭐 이제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각자가 각 자기 지역의 형태에 맞게끔 그 네. 특성에 맞게끔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이제 진보 정당이 재편되면 그쪽으로 예. 이렇게 그 가입하는 형태로. 개별 입당을 할 수는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주요하게 활동했던 뭐 최고 의원을 했다거나 이제 저처럼 이제 전직 의원이라거나 핵심적인 이런 분들은 경우는 아마 상대방이 다들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그런 이제 면이 있겠군요. 2016년 이제 총선에 어떤 새로운 정당이 뛴다고 했을 때 거기 이상규가 들어갔네? 그럼 너희들 전체가 또 이상규하고 같이 한 거 매도당할 아니냐? 뭐 이제 해서 가능성이 있죠. 네. 오히려 상대방들도 부담을 줄 수 있고. 부담을 가질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담을 과감하게 깰 수만 있으면 저는 그것이 야성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북 프레임은 정확하게는 색깔론이 아니라
야권 연대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하는 측면이 거이기 있죠. 때문에 네. 이 야권 연대를 다시 복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배짱이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이제 그것도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정치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지속적이고 엄정한 평가 그리고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